네, 직업정보론입니다. 41번에 워커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의 적성 요인과 하위 검사의 연결로 틀린 거 됐죠. 물론 이 도표는 4-36번 거기에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되, 이건 뭐 요번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형태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은 말이죠. 그래서 뭐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은 보면 다 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물 지각력 해가지고 조각 맞추기 검사, 그림을 맞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공간 지각력에 해당이 됩니다. 사물 지각력은 명칭 비교 검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틀렸다. 조각 맞추기 검사라든가 그림 맞추기 검사는 이건 공간 지각력 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을 익히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도표에. 42번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사전에 이게 부가 직업정보에 있죠. 이게 이제 이 중에 13가지 중에 작업 강도가 들어가 있죠.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 반이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 강도는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걸 이유는 뭐냐? 애기 보는 거는 매우 힘들어 해서 아가보 희마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작업은 우리가 그 슈퍼마트에 가면 쌀이 20kg이죠. 20kg, 물론 뭐 10kg짜리도 있고 하지만 20kg짜리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 반을 이게 이제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가벼운 작업은 8, 4로 되고, 아주 가벼운 거는 4kg 이하고, 힘든 거는 20의 배가 되는 40이고 20되고, 그다음 40 이상은 아주 힘든 작업 되니까 요거는 또 실기에도 여기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kg이니까 이건 이제 보통 작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 내용은 또 숙지해 놓으면은 또 실기에 또 도움이 됩니다. 43번 문제,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 상세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최대 10개 직종 선택이 가능하다.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 연령별은 이게 워크넷은 이 공공 그 직업 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용평등과 연령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고용에는 연령차별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별 채용 정보가 나오면은 이거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연령별은 이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하튼 간에 연령이 나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어떤 직업에 관한 설명인가? 직무 개요, 직무 기능에서 부가 직업 정보가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말이죠. 이것도 이 동일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 직무 개요가 뭐냐면은,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직무 기능은 이게 또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직무 개요는 이제 본 코드 5가지에 들어가고, 코본 개수부로 해서 이제 이거는 부가직업 정보예요. 자료, 사람, 사물, 사물은 관련 없고, 이제 요 자료나 사람 중에 뭘까 하는 것은, 이거는 봅시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 컨설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경영, 컨설팅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생소한 문제지만 한 번 들으면은
시험 나올 때 잘 틀리지 않습니다. 45번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뭐 이건 연도마다 바뀌니까 9,620원이 아니고 9,860원이죠. 9,860원. 이건 2023년도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24년도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9,800 다시 쓸 거예요. 9,860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46번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만 65세인 사람 되죠. 연령은 만 7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미만에 해당되니까 돼요. 이번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이래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령으로는 이제 만 75세 미만이어야 되고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 직업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원은 정부 부처, 정부 투자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직업정보 가공 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정보는 수분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분과. 수집, 분석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가공은 이제 소비자용이니까 평이한 언어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여러분들 회사에 이력서 낼 때 연령하고 이걸 뭐 애매하게 적고 학력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취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야 고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되겠죠. 4번은 뭐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에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질문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 형성해야 되고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는 응답 내역을 해석 요약하여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일반 면접조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심리검사라든가 상담에도 이렇게 이 면접을 할 때 이 내용은 말이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보고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요약을 하든가 어떻게 하겠지만은 일단은 면접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되겠죠. 49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 이것도 문제가 그대로 빈번하게 출제되죠. 이 사회는 경찰, 국제, 뭐 지리도 사회 이를 알아야 되겠죠. 문헌정보학과는 이게 어떤 문헌이죠. 문서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헌정보는 인문계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22년 신규 정기 검정으로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 22년도에는 이게 정밀화학기사인데 지금 24년도죠. 이게 나온다면 또 듣도 못한 직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된 그걸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그걸 어떻게 다 머리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다 생각하고 이런 거는 이미 있던 거다 이렇게 눈여겨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1번입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 검증의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설명인가? 항상 이거 자주 하죠. 직업 분류, 대분류와 그 직무 기능에서 자격, 국가 검증 자격할 때 있죠. 기능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되죠. 기능사는 이 박스 문제가 나올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기능사는 숙련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기초기술 이론이고,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이고, 기능장은 최고의 숙련 기능이고,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 이게 나오면은 이건 뭡니까? 기술사가 되겠죠. 기술사. 이렇게 대표적인 말을 기억해 놓으면은 박스 문제 우리가 기분 좋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직업 정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정보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2번 직업 정보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직업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연히 획득됐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여기 나오죠. 직업 정보라도 내용이 풍부하다면 직업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네, 이거는 직업 정보는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출처를 제시해 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찌라시 가짜 뉴스는 내용은 얼마나 풍부하고 그럴듯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처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직업 정보는 개발 연도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과거의 직업 세계나 노동 시장 정보가 구직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연도를 명시해서 옛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적절한 이 과거 직업 정보는 과거 정보가 나오면 땡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3번입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산업 분류 결정 방법이다. 관련에 알맞는 것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입니다.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그래서 계절 산업하면 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계절은 산출액이다. 이런 이미지로 연결해 주면은 조금 덜 혼돈될 수 있겠죠. 54번입니다. 분야별 고용 정책 중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고용유지 지원금 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 돼요. 이거는 국가에서 기업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주는 것은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다 지원해 주는 게 되는데 실업 크레딧은 말이죠. 요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없습니다. 실업자한테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확히 그 소속을 보면 이건 고용안전망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아니다. 55번입니다. 다음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직업분류 일반 원칙은 포괄성, 배탈성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작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뭐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직업을 할 때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은 한 개고 딴 거는 2개, 3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베타죠. 그렇죠? 한 개 외에는 전부 다 배척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베타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표준산업분류가 최소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밑에도 보니까 표준산업분류, 위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요거는 아주 출제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또 만약에 나온다면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답을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이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알고 틀리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맞추는 게 이게 더 낫죠. 항상 표준 산업 분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게 개정할 때는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소, 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 및 안경 렌즈 사업을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서 사진 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은 이 10차에서는 안경 및 안경 렌즈를 의료기로 분류를 하고요. 사진 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의료고는 사진 장비 및 광학기기는 제조업에서 의료용기 제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와 의료용기 제조업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이거는 이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동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를 더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틀렸고요. 뭐 3번은 흔히 다 이게 나오면 맞습니다. 국제표준 산업분류 ISIC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분류를 신설했다. ISIC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두 자가 세 자로 맞죠? 그러니까 4번이 맞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것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회 산업분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활동은 경상적인 유지 수리를 포함하여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했다. 경상 가벼운 유지 수리다 했는데 이게 뭐 말을 일단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산업용 기계 장비가 이게 어째 개인 및 수리용품이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안 맞죠. 그렇죠? 이 산업용 기계 장비를 개인 및 소비용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번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맞죠.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단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맞죠? 별도로 분류한다면 이것도 틀린 게 되겠지만은 틀린 게 2개는 안 내죠. 58번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되어서 워낙 이제 자주 보죠. 분류, 대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습니까? 직능 수준이 있죠. 대분류에서는 일이 뭡니까? 1이 이게 관리자, 2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4에 제되지 않는 거, 이 사이에 안 들어가는 3에 들어간다. 4는 단순 노무자죠. 그 다음 별표에서 있는 게 뭡니까? A 해서 군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원래는 이게 제4 직능 수준이고 이게 3 직능 수준인데 표현할 때는 이걸 같이 4 직능 수준, 3 직능 수준으로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2 직능 수준이고 요거는 1 직능 수준이고 군인은 2 직능 수준 이상이 반드시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제4 직능 수준 혹은 제3 직능 수준 필요하다. 맞죠? 사무종사자는 여기에 있죠. 관리자 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요거는 직능 수준은 뭡니까? 2가 되거든요. 근데 3 직능 수준 필요하니까
요게 틀렸죠. 요거는 맞고 단순 노무자는 4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뭡니까? 1, 2, 3, 4, 5, 6, 8이 되고 요까지 9가 됩니다. 3부터 8까지는 굳이 몰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 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직능 수준이 되니까 이직능 수준 필요 틀렸죠. 군인은 일직능 수준이 아니고 예외로 이직능 수준 이상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네요. 익숙하니까 이제 쉽죠.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9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업정보는 전문가가 분석은 전문가.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한다.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직업의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한다. 이거 장단점을 편견 없이 해줘야 됩니다. 장점만 하면은 이건 좀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할게요. 안 됩니다. 편견 없이 해주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사용자가 판단은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60번입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자격 제도 정보가 아닌 것은 원서 낼 때 우리가 큐넷 하죠. 거기에 보면 국가별 이 자격 제도 정보가 쭉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나라가 제일 작은 나라는 없다. 자격 정보가. 보면 영국, 프랑스, 호주 어디요? 스위스는 작은 나라라서 쉽게 말하면 기억하는 팁입니다. 작아서 신경을 안 썼다. 큐넷에서 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해서 스위스는 뭐냐면은 큐넷에서 국가별 자격제도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론을 마치도록